7년 만에 얻은 둘째 아이. 엄마 아빠에게 메리는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명이 메리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때 생겨가지고 와이프랑 저랑 요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분만 당일 남편은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힘을 주기 시작했는데 잘 안 나오고 하니까 간호사가 처음에 묻더라고요. 그 원장한테 배를 밀어도 될까요? 산모의 배를 밀어도 될까요? 유도분만 중 아기가 좀처럼 나오지 않자 출산을 돕기 위해 간호사는 산모의 배를 밀기 시작했다는데요. 출산 베드 위에 올라가더니 이래 배를 엄청 과격하게 미는 거예요. 와이프가 이제 힘들지만 아이가 머리가 보인다고 하니까 이제 참은 것 같아요. 아기를 만나기 위해 모든 고통을 삼켰을 아내. 그런데 배밀기 중 아내는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경련을 일으키자 의료진은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산모를 급히 수술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는데요. 부디 수술이 잘 끝나기만을 기도하며 아내를 기다렸다는 남편. 하지만 남편이 본 아내는 심장이 멈춰버린 채 수술실에서 실려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술실로 옮겨 제왕절개를 준비하던 도중 산모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고 결국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이는 태어나기는 했는데 뭐 심장 기능도 엄청 안 좋았고 태어나자마자 막 심폐소생술을 막 하시더라고요. 인공호흡기를 계속 달고 있었고 그러고 이제 만 이틀도 안 된 9월 23일 오전 5시 12분에 사망을 한 거죠. 엄마와 동생이 집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첫째 딸. 하지만 엄마는 중환자실에 누워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에게는 뭐 엄마가 오랫동안 아플 것 같아. 엄마가 아이 낳다가 좀 아파가지고 동생도 많이 아파서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어요.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 예뻐 남편은 지금도 희망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엄마와 동생이 집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첫째 딸에게 아빠는 차마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 출산 중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예, 차트에 적힌 내용만으로 당일 상황을 유추해 보면 거의 분만이 임박한 상황에서 아기가 잘 내려오지 않아서 푸싱이라고 배밀기를 시도하였고 이제 두 번째 푸싱을 시도할 때 산모가 갑자기 호흡이 되지 않고 경련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분만 중에 이렇게 심정지가 된 이유가 뭐죠, 선생님? 이 출산 전에 산모나 아기의 상태가 어땠나요? 네, 출산 전까지 한 검사에서 산모와 태아한테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이제 전원된 병원에서도 산모한테 뭐 뇌출혈 등 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흔히 양수색전증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양수색전증은 이제 진통이 거의 임박했을 때 갑자기 이제 양수가 산모의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장이 멎거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의 산모의 경우도 양수색전증이었던 건가요? 일단 전원된 대학병원에서는 처음에 양수색전증을 의심하고 관련 검사를 시행한 것은 사실인데 양수색전증으로 단정될 만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살려낸 아이까지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숨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사망한 이유는 뭐죠, 선생님? 아기가 뱃속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산모의 태반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받는데 산모가 심정지가 되고 호흡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아이한테도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이런 손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했던 산모와 태아, 그날 분만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간호과장은 배를 밀고 있었고 원장은 와이프 다리 밑을 보면서 아이를 보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와이프가 의식을 잃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만.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의식을 잃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알게 된 거고. 그런데 차트에 기록된 당일 분만실의 상황은 남편의 기억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의식이 있을 때 산소 주입이 됐다. 그리고 와이프가 의식을 바로 잃었을 때 산소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 2가 3가 원장이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분만실에서 산모가 의식을 잃었을 당시 산소가 공급된 적도 없었으며 심폐소생술이 실시된 적도 없었다는데요. 남편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는 과정인데 심폐소생술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한 손으로 누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안 했냐 하니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이에 제작진은 병원 측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위해 사뒀던 요람은커녕 한 번을 안아주지 아이가 못한 채 누워서 아기를 떠나보내고 누워만 있는 엄마의 마음을 그 요람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가족들의 주장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분만을 지켜본 남편분은 의료진이 무리하게 푸싱을 시도하다 산모의 호흡 정지를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배밀기 중 산모 호흡이 안 되어 배밀기가 안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배밀기를 시도했고 남편이 보기에 환자 호흡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산모에 대해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배밀기를 2번이나 시도했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배를 밀어서 이 분만을 유도하는 배밀기,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위험한가요? 너무 세게 밀어서 네.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산모나 그런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산모가 분만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강한 힘으로 산모의 아기가 또 그 안에 있는데 그 배를 누르는 게 되게 두렵고 이제 무서운 것으로 보일 수 있긴 한데 그것은 비교적 안전한 술기이고 네. 산모 스스로 힘을 주는 게 부족해서 그 산도에 끼는 시간이 오래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배밀기를 통해서 아이가 내려오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호흡 정지가 온 이후에 예. 다시 한번 배밀기를 시도했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없나요? 보통은 좀 그것은 조금 의아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보통 배밀기가 시도될 때는 산모도 같이 힘을 주면서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비교적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힘을 빼고 있을 때 배밀기를 하면 이제 자궁이 파열되는 등의 큰 위험이 있어서 보통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족은 차트 기록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변호사님? 네, 당일 분만실 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만실 기록을 보면 기도 확보, 산소 계속 들어가고 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2, 3과 원장님이 돌아가면서 계속 실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분만실에 있었던 남편의 말은 이와 다른데요. 분만실에서 호흡이 정지된 상태, 또 심정지 상태에서도 심폐소생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진료 2과 3과의 원장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사실과 다르게 진료기록부를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입증 방해에 해당하고 법원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 남편 주장대로 당일에 이제 분만실에서 심폐소생술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산모나 이제 아이한테 산소 공급이 4분에서 5분 정도 되지 않으면 뇌가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고 네. 실제로 이제 산모와 아이도 그런 허혈성 뇌손상이 있는 상태고 아이도 허혈성 뇌손상이 있다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서 산소 공급이 부적절했다면 아이나 산모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혹시 당일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증거 자료가 있나요, 변호사님? 수술실이나 분만실에는 CCTV가 없습니다. 다만 수술실에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촬영된 CCTV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침대만 이동할 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인데요. 심폐소생술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침대 위에 올라가서 심장을 압박해야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볍게 누르는 정도로는 심폐소생술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과실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선생님은 이 CCTV로 확인되는 심폐소생술의 모습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심폐소생술은 이제 중간에 정지되지는 말아야 하고요. 네. 이제 보통 이동 중에는 이제 의료진이 그 카트에 같이 올라타서 이동 중에도 심폐소생술이 정지되지 않도록 이제 같이 심장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의료진도 이제 예측할 수 없었던 초응급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다면 이제 뭐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소나마 산모나 아이에게 이제 좀 더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난 어린 생명과 가족들에게 억울함이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한 진상 조사로 밝혀지길 바랍니다. 의료 분쟁 차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